조론이 진짜 답일까요? 여러분, 혹시 결혼 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손을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떨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내의 목을 조르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네, 저는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조론이 결국 저희 부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결혼만 안 했어도 지금쯤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을까? 저는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는데 아내가 먼저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정말 그런 생각이 간절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5세 강태산입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려왔고, 현재는 12억 원 가치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그 아파트도 아내도 모두 잃고 혼자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중년 부부들이 고민하고 있는 조론 두 혼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조론이 정말 황혼기 부부들에게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시작인지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뼈 아픈 후회의 이야기도 함께요. 우리 부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폭발한 건 큰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하고 둘째 딸도 유학을 떠나면서 집에 저와 아내 단둘만 남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난 후 처음에는 정말 기대가 컸어요. 이제 둘만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해보자.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동안은 제가 직장에 나가고 아내는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로 바빴기 때문에 서로 마주칠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다 보니 서로의 모든 행동이 눈에 띄고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큰 갈등이 터진 건 제가 아침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 앞 공원에서 맨손 체조를 하고 오는 게 일과였는데, 운동복을 챙기고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 때문에 아내 서영희 씨가 잠에서 깬다는 거예요. 여보, 저도 잠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나가세요? 처음에는 미안해, 조심할게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똑같은 소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온몸이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40년 된 제 삶의 리듬이 깨져버린 거죠. 두 번째 갈등은 TV 시청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 게 습관이었는데 아내는 아침 드라마를 보고 싶어 했어요. 여보, 뉴스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TV는 제가 드라마 보게 해주세요. 나는 큰 화면으로 뉴스 보는 게 좋아. 스마트폰으로 보면 글씨도 작고 불편해.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도 매일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결국 TV를 하나 더 사기로 했지만 그것마저 거실에 TV가 2개나 있으니까 너무 어수선해 보여요라는 아내의 불만에 저는 또 포기해야 했죠. 그때는 서로 양보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바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갈등은 식사 시간 때문이었어요. 저는 은퇴 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정시에 식사하기를 원했는데 아내는 그때그때 하고 싶을 때 먹자는 타입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정시에 아침을 차려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아직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더니
완전히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밤 늦게 잤는데 왜 깨워요? 아침은 알아서 드세요. 그럼 내가 40년 동안 밥 해본 적이 있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배워야죠. 은퇴했으면 집안일도 나눠서 해야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65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맛도 이상하고 면도 불었고 정말 서러웠어요. 저는 40년간 바깥일에 헌신했는데 은퇴하자마자 밥통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가장 심각했던 건 친구들과의 만남 문제였어요. 저는 은퇴 후에 옛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만나고 싶었는데 아내는 저 혼자만 놀러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혼자만 놀려고 하세요? 반대로 아내가 동네 부인들과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오면 저는 또 저대로 섭섭했어요. 오늘 몇 시간 동안 뭘 그렇게 이야기할 게 있었어? 결국 서로 어디 가는 것도 눈치 보게 되고 집에 있으면 또 답답하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심지어 잠들기 전 독서 습관마저 불빛 때문에 아내가 잠을 못 잔다고 해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 계속되면서 저희 부부는 정말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먼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물어봤죠. 요즘 조론이라는 게 있던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내는 이미 조론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에게 인쇄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하고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매일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망설여졌지만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매일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어요. 조론의 장점들을 나열하다 보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자유롭게 살면서도 외로움은 피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매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물론 외로움이나 주변 시선 같은 단점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조론을 결정하게 된 날,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구체적인 규칙들을 정했어요. 1점,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2점, 생활비는 정확히 절반씩 부담한다. 3점, 집안일도 역할을 나눠서 한다. 4점, 각자의 이성, 친구가 생겨도 상관하지 않는다. 단, 집에 데려오지는 않는다. 5점,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는 서로 상의한다. 규칙들을 정하고 우리는 정중하게 악수까지 했어요.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강태산 씨.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영희 씨.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 것도 그날부터였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서 자유로워진다는 느낌이었죠. 조론 생활이 시작되고 첫 주는 정말 신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냈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새벽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 아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아내도 저에게 아무 말하지 않았고요. 가장 좋았던 점은 더 이상 사소한 일로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서로 상관하지 않았거든요. 둘째 주부터는 생활비 분담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모든 걸 정확히 반반씩 나눠서 계산했어요. 그동안 저는 생활비를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 지출 내역도 명확해지고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 된 기분이었어요. 집안일 분담도 생각보다 잘 됐어요. 저는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버리기를 담당하고 아내는 거실과 부엌 청소를 담당했어요. 3달째가 되니까 정말 새로운 생활 패턴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아내도 요가 수업을 들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아내가 요가 수업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밝은 표정이었는데 그동안 집에서만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었어요.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그동안 집에 있으면 항상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4달째가 되면서 더욱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등산 동호회에서 오미라 씨라는 분과 가까워졌어요. 58세로 저보다 7살 어렸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미라 씨는 정말 활발하고 긍정적이었으며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분이었어요. 태산 씨는 정말 젊어 보여요. 65세라고 하는데 50대 후반 같아요. 집에서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거든요. 저도 미라 씨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편 아내도 요가 수업에서 만난 변상준 씨라는 분과 가까워졌더라고요. 62세로 몇 년 전에 이혼한 분이라고 했어요. 상준 씨는 문화적인 취향이 있는 분이었고 아내는 상준 씨와 함께 미술 전시회나 공연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상준 씨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집안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니 아내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조론 규칙에 따라 서로의 이성 친구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라 씨와 저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연인 같은 사이가 되었고 아내와 상준 씨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상준 씨가 아내에게 꽃이나 선물을 주며 세심하게 대하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로 신경을 안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라 씨와 데이트하고 늦게 들어오면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졸혼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10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주말, 저는 미라 씨와 함께 남산타워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익숙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제 아내 영희 씨와 상준 씨였어요. 서로의 파트너와 함께 마주친 거죠.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몇 초 동안 서로 어색하게 바라보다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라 씨와 만나러 나갈 때 아내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직접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도 등산 가세요? 언제쯤 돌아오실 예정이에요? 예전에는 절대 묻지 않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아내가 상준 씨와 나갈 때도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11개월째가 되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저에게 폭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강태산 씨, 상준 씨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증을 써 주려고 해요. 금액은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3억이라는 금액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공동 재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잠깐,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보증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계속 만류했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상준 씨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요. 게다가 사업 계획서도 아주 탄탄하더라고요. 아내의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상준 씨에게 빠져 있는 게 보였어요.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죠. 제가 반대하자 아내는 오히려 조론 규칙을 내세우며 화를 냈어요. 강태산 씨는 미라 씨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왜 제가 상준 씨 도와주는 건 반대하세요? 조론하기로 했으면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내는 공동 재산 문제라고 해도 자신의 결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결국 아내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준 씨의 사업 보증을 써주었어요. 저는 정말 불안했지만 조론 규칙을 내세우는 아내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상준 씨의 카페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6개월 후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재확산과 운영난으로 카페는 적자를 면치 못했고 8개월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상준 씨의 카페는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어느 날 아내가 울먹이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강태산 씨, 일 났어요. 상준 씨가 대출금을 못 갚겠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보증을 섰기 때문에 3억을 우리가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상준 씨가 아내에게 연락도 안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카페도 문을 닫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내는 며칠 동안 울기만 했고 저는 4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절망감과 분노를 느꼈어요.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3억을 갚아야 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12억짜리 아파트를 9억에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3억은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6억으로는 각자 작은 집을 구해서 살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조론으로 시작된 우리의 실험은 완전한 파탄으로 끝나버렸죠. 이혼 수속을 밟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조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소통이 부족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 관계라고 해서 공동 재산에 대한 책임감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건데 저희는 그 경계를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저는 미라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아내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고요. 40년 함께 산 집도 추억도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조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유로움과 책임감.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신뢰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걸 이렇게 뼈 아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